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이 미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경제적 강압이나 보복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 당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한국의 회원국에 동참하며 미국과의 경제 공조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과 압박 가능성과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사드 사태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since organizing the region around common principles and common concerns, since that is the centerpiece of the administration's policy in the region, if China begins to shut down its markets for certain products or certain Korean exports, we and or other countries that are sympathetic to South Korea could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our markets remain open or are opened even more to some of those exports. 실제로 최근 백악관 고위 관리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big issue in the ROK. We know that. And, these are discussions that we've been having with the ROK since the beginning of the Biden administration because we recognize that China's economic coercion is a reality. And it's not just a reality in the ROK that the ROK has had to deal with. It's a reality that other countries have had to deal with as well. 이와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완충책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e main message I think that the U.S. is trying to sen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hich is actually quite differen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approach, is to build solidarity among like-minded alliance partners. It is less planning for a response in the moment than building a unified response as a buffer. 카일 페리의 한미경제연구소 국장 역시 미국과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 shouldn't just be the United States. I think if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build a regional framework here, I think there needs to be a group of countries that agree if we're being targeted by the Chinese, if we're facing Chinese coercion, that we agree to help each other in any way possible. 중국은 지난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고 2010년에는 일본에 대해 히토류 수출 제한을 또 2020년에는 호주에 대한 수입 통제 등 미국 동맹국을 상대로 정치 경제적 문제 등과 연계된 수십 건의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문제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과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근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을 거론하면서 분명히 그들은 미국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반도가 안정되고 북한이 불법적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5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순방에서 셔먼 부장관은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만날 예정이며
미한일 외교차관 3자 회동을 통해 3국의 21세기 핵심 도전 과제들에 대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난 지난 3일 미국 공군 최첨단 정찰기인 RC-135U 컴뱃센트가 중국 영해 가까이에서 근접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 등에 따르면 컴뱃센트는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동중국해를 비행하고 중국 상하이 가까이 접근한 뒤 칭다오 인근 해안까지 북상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2대만 보유하고 있는 컴뱃센트는 적의 레이더 전파와 방공망을 잡아내고 핵실험 전자파도 감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중국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찰기입니다. 앞서 미국 알래스카 엘멘도프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F-35A 전투기 12대는 1일 주일미군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에 배치된 정황이 민간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하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미국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집중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당국자는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북한의 이 같은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의 매튜 올슨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일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위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여러 적들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 행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주요 은행들을 강탈해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치면서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의 국가와 그 대리자들이 우리의 민주 경제 제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많은 사이버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기술과 무역 기밀, 지식 재산권을 탈취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수집해 미국의 민주적 절차에 악의적이고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핵심 기반 시설을 파괴적인 공격 위험에 빠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통한 제재 회피 행위는 최근 미국 정부가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거론할 때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The DPRK relies on illicit activity, including cybercrime, to generate revenue for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as it works to evade robust UN and US sanctions. 앞서 재무부는 지난 3월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당국은 당시 사건과 연계된 암호화폐 계좌 4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불법 전수하는 데 협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럽인 2명을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명수배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이날 연설에서 법무부는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당국, 민간 부문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일삼는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이딴 미사일 발사가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유엔 산하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에 열린 제226차 이사회에서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안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계속된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했다고 밝히고 이사회는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적용 가능한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표준과 권장 관행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제 민간 항공기구 회원국의 외교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사무국이 북한의 상황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협약국이 위반 사실을 통지한 후에도 합리적 기간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는 국제 민간 항공 협약 제54조 K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오는 9월 소집될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 당국의 발표를 고려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능력과 병원의 환자 수용 수준이 과부하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3일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북한 내 코로나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는 국영 매체를 통한 발열자 정보가 유일한 출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우려와 특성을 묻는 북한 보건성의 질문에 답변을 했으며 마스크와 장갑, 개인 보호용품과 같은 전달 가능한 물품 목록을 북한 당국에 공유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3주 만인 지난달 30일부터 나흘 연속 신규 발열 환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지만 WHO는 오히려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